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결혼 10년 차, 새 아이의 아버지였던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말입니다. 제 아내가 제 친동생과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 임신까지 했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이가 아니었고요. 부모님은 제 편이 아니라 그들 편을 들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다, 손주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복수를 완성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거예요. 10년 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9살에 만난 아내는 착하고 예뻤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결혼식 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늙어가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낳고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때 제 친동생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형, 진짜 예쁜 사람 만났네. 좀 부러운데. 그러면서 아내 손을 잡고 악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 3년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까지요. 아내는 좋은 엄마였어요.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고 저한테도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아내였어요. 제 동생도 자주 놀러 왔어요. 형수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형은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내를 치켜 세웠죠. 저는 그런 동생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잘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결혼 4년 차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셋째를 낳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도 아내는 시큰둥했어요. 당신이 뭘 도와줘요? 돈이나 더 벌어와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던 아내였는데 말이에요. 점점 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승진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던데 당신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결혼 잘못했나 싶어요. 정말. 이런 말들을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 하면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아빠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많구나.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런데 5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정말 심해졌어요. 아내는 저랑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했고 부부관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피곤해요. 아이들 때문에 하루 종일 죽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 제 동생과는 자주 연락을 했어요. 동생이 요즘 힘들대요. 자주 밥 사주세요. 동생이 이사한다는데 도와줘야죠. 동생 생일인데 선물 뭐 사줄까요? 저는 당연히 좋은 형으로서, 좋은 형수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동생이랑 카페에서 차 마시고 올게요. 나도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봐요. 이렇게 퇴짜를 놓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서 술 마셨어요? 동생이랑. 동생이 힘들어해서 같이 맥주 한잔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도 조금 구겨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동생이, 우리 아내가?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제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연락을 했어요. 야, 너희 동생이 어떤 여자랑 사귀나?
카페에서 봤는데 완전 딱 붙어 있더라. 누구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친구가 묘사하는 여자의 모습이 우리 아내와 똑같았어요. 키 165cm, 긴 생머리, 그날 아내가 입고 나간 옷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설마. 그 다음 주 저는 일찍 퇴근해서 아내를 미행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동생이랑 만난다고 하고 나갔거든요. 제가 몰래 뒤따라가 보니 정말로 제 동생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연인처럼 보였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고 서로 쳐다보며 웃고 심지어 키스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구토감이 밀려왔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제가 가장 아꼈던 친동생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거실에 혼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어요. 늦었네요. 응, 동생이 고민이 있어서 얘기 좀 들어줬어.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오늘 봤어요. 뭘? 카페에서 우리 동생이랑 키스하는 거.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착각한 거 아니에요? 착각. 내가 직접 봤는데?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신 시력도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더라고요. 저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럼 동생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그제서야 아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이래요? 의심병도 정도가 있지. 의심병? 증거가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해? 형, 집에 있어. 우리 집 와.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와. 할 말 있어. 30분 후에 동생이 왔어요. 제가 본 걸 얘기하니까 동생도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형,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랑 그런 사이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카페에서 키스했어? 키스. 언제? 오늘 오후 3시 카페에서. 그때 아내와 동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형이 형수님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워했는데. 형은 맨날 일만 하고 집에서도 TV만 보고. 그래서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거야? 불륜이라고 하지 마. 우리는 진심이야. 진심? 진심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 형의 아내를 빼앗는 게 진심이야? 그런데 아내가 더 가관이었어요.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에 빠진 걸 어떡해요. 그럼 이혼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이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안 돼요.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해요. 불륜한 엄마가? 불륜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혼하려고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내가 동생이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며칠 후에 태도가 바뀌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큰일을 벌일 필요가 있니? 어머니, 제 아내가 제 동생과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래도 둘 다 우리 자식인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참아보면 안 되겠니? 아이들도 있고. 아버지,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잖아. 부부싸움. 이게 부부싸움인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제 편이 아니구나. 저는 정말로 혼자구나.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거든요. 나 임신한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부부는 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동생 아이지?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그때 동생이 나타났어요. 형, 우리가 책임질게. 책임? 어떻게 책임져? 결혼할 거야. 형수님이랑,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남의 여자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손주다. 우리 손주야. 어머니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제 아내와 제 동생 사이의 아이예요. 그래도 손주는 손주야. 핏줄이잖아. 핏줄? 그런 식으로 생긴 핏줄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이혼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미 이렇게 된 일인데. 그냥 이혼해 줘라.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양보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해요. 불륜한 엄마가? 그건 어른들 일이고 아이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해 봤나요?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행히 불륜의 증거들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힌 사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법원에서도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어요.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아내는 월 2회 면접권만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해요. 당신 혼자서 어떻게 키워요? 내가 혼자서라도 잘 키울 거야. 직장 다니면서 불가능해요. 그건 내일이야. 아내는 계속 협박했어요. 아이들한테 모든 사실을 다 말할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쫓아냈다고. 그럼 말해. 대신 엄마가 왜 쫓겨났는지도 말해야지. 결국 이혼이 성사됐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첫째,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왜 엄마랑 헤어져? 아빠하고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왜?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아이들이 계속 울었어요. 특히 둘째, 딸이 제일 힘들어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그럼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와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불륜한 엄마와 사는 게 아이들한테 더 나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사산을 했거든요. 임신 6개월 차였는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아기가. 알았어. 형 때문이야. 형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 내 때문? 맞아. 형이 이혼 소송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형수님이 스트레스 받은 거야.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언제 아내를 괴롭혔나요? 오히려 조용히 이혼만 진행했는데 너희가 불륜해서 생긴 아이잖아. 그래도 생명이야. 형이 죽인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릴 괴롭혀서. 내가 언제 괴롭혔어? 이혼하자고 하고 아이들 빼앗아가고 그런 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럼 불륜하면 안 괴롭히는 거야? 당신도 남자면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해해 달라고요? 제 아내를 빼앗은 동생을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를 원망하셨어요.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어서 그래. 손주를 잃었잖아. 그 손주가 어떻게 생긴 손주인데요? 그래도 목숨이잖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결국 저는 새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아이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해주고 숙제 봐주고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어 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아빠,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이럴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동생들을 돌봐주고, 둘째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뭉클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맥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갑자기 제 대학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동생이 또 바람 피운다던데? 뭔 소리야? 아, 너 몰랐구나. 네 전 부인이랑 헤어졌나 봐. 뭔 소리인지 자세히 물어봤더니 제 동생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 아니 전 부인과 살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역시 불륜남은 불륜남이구나. 며칠 후에 전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무슨 말? 동생이 또 다른 여자랑.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뭘? 우리 가족.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동생한테 버림받았다고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딱히 할 말 없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 부인이 동생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도 연락을 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네 동생이 또 바람을 피웠다는구나. 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손주라고 하셨잖아요. 핏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당황해서 제 편이 아니라 불륜한 사람들 편을 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매정하게 했구나.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속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몇 달 후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여자가 동생의 직장 상사 부인이었거든요. 상사가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해고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 남편이 동생을 고소했대요. 위자료도 몇 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동생은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동생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어요. 자업자득이야. 불륜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동생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어요. 형, 도와줘. 뭘? 돈 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 내가 왜 도와줘야 해? 그래도 형이잖아. 형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 형이라고 부르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1년 전에 왜 안 했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형수와 바람 피울 정신은 있으면서 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형,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돼. 너가 저지른 일은 너가 책임져.
형,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는 남남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전 부인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동생에게 버림받은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비참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했어요.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는 면접권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만나기를 거부했거든요. 엄마 보기 싫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전 부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야. 불륜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전 부인이 몇 번 더 연락을 했어요. 아이들만 보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싫어한다니까. 제발, 한 번만.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왜 우리를 버렸어? 저는 고민됐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충분히 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 다른 남자? 응. 그래서 우리와 헤어진 거야. 아이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사실이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정말 의젓해졌어요. 아빠, 내가 동생들 챙길게. 둘째 딸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빠가 최고야. 셋째 아들도 아빠만 찾는 아들바보가 됐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생각도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 새 엄마 만나도 돼라고 말해주거든요. 부모님과도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동생과 전 부인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뛰네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믿었던 동생이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이 제 편이 아니라 불륜한 사람들 편을 들 수 있다는 것. 셋째, 결국 나 자신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넷째,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것.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받지만 결국 진실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 다섯째, 불륜은 결국 불륜한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것. 동생도 전 부인도 결국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악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해도 당신만은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